안녕하세요, 쥐어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떡밥 2가지 분석이라는 영상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떡밥은 카타쿠리 불의 남자와 부활하는 로우와 키드입니다. 와노쿠니에서 사왕을 제압한 삼선장, 몽키디 루피, 트라팔가 워텔디 로우, 유스타스 캡틴. 오다쌤은 이 삼선장이라는 브랜드를 계속 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예로 오다스는 삼선장의 활약이 가장 잘 드러난 1003화를 원래 1000화에 넣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다만 스토리를 압축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이 있어 결국 1000화로 쓸 내용을 1003화에 넣었다고 하죠. 기념비적인 1000화에 넣으렸던 1003화에는 삼선장을 강조하려던 떡밥도 있는데 그건 바로 해골드 목상 3개의 문짝입니다. 1003화에서는 이 문짝이 뜬금없이 나왔는데 오다쌤에 의하면 이 문은 삼선장이 지나온 길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로우, 루피, 키드 순인데 로우는 순간이동을 할 수 있기에 문이 닫혀있고 루피와 키드가 지나간 문은 박살났지만 키드 쪽은 좀 더 거칠게 뜯겨놨다고 하죠. 분명한 건 샤본디 제도에서 등장했던 이 삼선장이라는 브랜드를 카이도와 빅맘과 싸우기 위해 다시 등장시켰다는 건 오다쌤이 삼선장을 원피스에서 강조시키려는 의중이 보이죠. 그런데 최근 삼선장 중 트라팔가 로우 그리고 유스타스 캡틴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키드는 빨간머리 샹크스에게 일격에 패배하여 로드포네그리프 탁본을 빼앗겼고 해적선은 두 거인족의 일격에 그대로 두동강 났죠. 로우는 검은수염이 이끄는 검은수염 해적단과 격돌한 결과 잠수함 플라탱호는 파괴되었고 로우는 배포에 의해 겨우 목숨만 건졌죠. 해적선까지 파괴된 만큼 사실상 이들의 해적 생활은 끝이 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오다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삼선장의 브랜드를 오다쌤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즉 트라팔가 로우와 유스타스 캡틴은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부활할까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건 유스타스 캡틴 키드입니다. 키드는 샹크스에게 일격에 제압을 당하자마자 도리와 브로기에 의해 해적선이 완전히 파괴되며 키드 해적단은 모두 바다에 빠져버리죠. 능력자인 키드가 기절한 상태에서 바다에 빠져버렸으며 나머지 선원들도 무사한지 알 수 없는 만큼 키드 해적단은 전멸했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누군가 이들을 구해주는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키드 해적단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뜬금 엘바프에서 키드 해적단을 구해줄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전 해군본부 거인족 중장이자 쿠잔의 절친 사우르입니다. 사우르는 오하라에서 로빈을 지키다가 쿠잔에 의해 얼어버렸고 얼어버린 사우르가 있는 오하라에 버스터 콜이 발동된 만큼 사우르는 죽은 줄 알았지만 베가펑크에 의하면 사우르는 살아있었습니다. 게다가 사우르가 거인들과 함께 오하라의 문헌들을 엘바프에 가져갔다고 한 만큼 사우르는 엘바프에 있을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삼선장이라는 브랜드를 그냥 없애지 않을 오다쌤의 만큼 키드는 살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키드를 누군가 구해줘야 할 텐데 그렇다면 가장 가능성 있는 건 엘바프에 있는 사우로일 거라는 겁니다. 물론 혹자들은 사우로도 엘바프 사람인데 키드를 왜 도와주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사우로는 로빈과 처음 만날 당시 자신을 엘바프처럼 야만스러운 놈들과 똑같이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인족이 다 야만스러울 거라 생각하겠지만 거인이라도 온순한 종족이 있다고 하죠. 즉 사우로라면 적이든 아군이든 죽을 위기에 처한 키드를 구해줄 확률은 분명히 크다는 거죠. 게다가 사우로가 버스트콜로 인한 상처로 인해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일 확률도 있는 만큼 사우로가 불의 상처 단서를 알고 있는 키드를 구해주는 그림이 어울리기도 하죠.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트라팔가 워텔디 로우입니다. 사실 상황만 본다면 로우의 상황은 키드보다 훨씬 더 안 좋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키드는 온순한 사우로라는 거인이 있는 엘바프에서 괴멸한 만큼 사우로가 키드를 도와줄 확률이 큽니다. 다만 로우는 검은수염 해적단에게 패배한 뒤 배포와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즉 로우와 배포가 중간에 누군가를 만나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앞서 말한 삼선장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저는 오다쌤이 이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삼선장 모두 최종막인 엘바프에 등장시킬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로우와 배포는 엘바프로 가는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 누군가와 함께 엘바프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로우가 우연히 만날 조력자 후보 2명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카타쿠리입니다. 검은색 해적단은 아오키즈의 활약으로 푸딩을 납치했습니다. 당시 크래커가 푸딩 납치를 막으려고 했지만 크래커는 아오키즈에게 패배하며 얼려졌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당시 토트랜드에 남아있던 카타쿠리나 오브는 아오키즈와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니디와 욘디를 구하기 위해 온 레이주와 이치리를 상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제르마 형제들은 카타쿠리와 오븐을 상대로 무사히 빠져나갔지만 이들은 카타쿠리와 오븐을 쓰러뜨리고 빠져나간 게 아니라 시즈의 능력으로 이들을 환각에 빠뜨려 도망쳤습니다. 즉 현재 카타쿠리와 오븐은 멀쩡한 상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제르마 일당이 도망친 뒤 카타쿠리와 오븐이 푸딩이 납치된 소식을 들었다면 푸딩을 구하기 위해 티치에게 갈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다음 에피소드의 무대는 엘바프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분명한 건 현재 진행되는 에피소드의 보스는 중간중간 오데스 및 티치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만큼 티치로 추정됩니다. 즉 펑크하자드와 와노코니가 묶여 최종 보스가 카이도인 것처럼 이번 에그헤드와 엘바프가 묶인 뒤 최종 보스가 티치가 될 거라는 거죠. 게다가 와노코니 시작쯤에 오다스 및 원피스의 80%가 그려졌다고 말했다는 점으로 보아 티치와 루피의 대결은 다음 행선지인 엘바프에서 나오지 않으면 나올 시간이 없습니다. 즉 티치는 무조건 엘바프에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과거 어인섬에 있던 로드 포네그리프가 엘바프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로우에게서 3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얻었던 티치가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위해 엘바프로 갈 명분도 충분하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건 카타쿠리는 푸딩을 구하기 위해 티치의 본거지인 하치노스로 향할 거라는 겁니다. 즉 카타쿠리는 엘바프로 가버린 티치를 못 만날 확률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로우가 우연히 카타쿠리를 만난다면 어떨까요? 즉 로우가 우연히 카타쿠리를 만나고 카타쿠리가 로우에게 티치가 푸딩과 함께 엘바프로 향한다는 소식을 전해주며 카타쿠리와 로우가 함께 엘바프로 향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오다쌤이 펼쳐놓은 푸딩을 구하려는 카타쿠리, 엘바프로 향해야 하는 로우 떡밥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거죠. 분명한 건 티치가 로우와 싸울 당시는 푸딩을 납치한 직후인 만큼 푸딩을 데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로우는 티치가 푸딩을 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로우는 카타쿠리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아는 만큼 카타쿠리가 자신을 데리고 엘바프로 가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카타쿠리에게 로우는 빅맘을 죽인 원수이겠지만 공통된 적인 티치가 있는 만큼 잠시 동맹을 맺지 않을까 싶네요. 로우를 구해줄 두 번째 후보는 센고쿠입니다. 로우와 센고쿠에게는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로신한테입니다. 로우에게 로신한테는 자신이 살아갈 가치를 알려준 친형 같은 존재이며 센고쿠에게 로신한테는 정말 소중한 부하이자 아들 같은 존재였죠. 이런 공통점 때문에 해군인 센고쿠는 해적 로우를 만났으면서도 로우를 체포하지 않으며 너는 자유롭게 살면 된다. 그 녀석이라면 틀림없이 그리 말할 테지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즉 로우가 위기에 처한 걸 본다면 센고쿠는 로신한테를 위해서라도 로우를 도와줄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거프의 상황입니다. 최근 거프는 검은색 해적단에게 포위당하며 죽임을 당하는 듯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다만 1089화소 후샤마을 촌장이 거프의 소식이 담긴 신문을 보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 거프는 죽지 않았습니다. 즉 센고쿠가 거프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티치에게 잡힌 거프를 위해 출항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센고쿠 역시 티치의 본거지 하치노스로 향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로우가 센고쿠를 만나고 센고쿠가 로우의 말을 듣고 엘바프로 향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로우가 카타쿠리와 만나 티치에게 향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떡밥은 루피와 함께 세계정부와 싸우는 카이도와 빅맘입니다. 4명의 대적 사왕 카이도, 빅맘, 샹크스 티치. 이 중 카이도와 빅맘은 와노쿠니에서 신시대의 바람, 루피, 로우, 키드에게 패배했습니다. 혹자들은 이들이 패배하며 용암에 빠지는 장면이 나온 만큼 카이도와 빅맘이 죽은 게 아니냐고도 이야기합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카이도와 빅맘이 용암에 빠지는 장면 역시 이들이 죽지 않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악마의 능력자인 이들이 바다에 빠진 게 아닌 용암에 빠졌다는 겁니다. 원피스 세계관에서 가장 상징적인 설정 중 하나는 악마의 열매를 먹은 능력자는 바다에 빠지면 맥주병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설정으로 인해 바다에 빠지면 이들은 헤엄을 못 치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죽을 수밖에 없죠.
즉 강철풍선이라고 불리는 빅맘, 비정상적인 생명력을 가진 카이도가 뭐든지 녹일 수 있는 마그마에 빠지는 장면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바다에 빠진다는 장면이 나오는 게 카이도와 빅맘이 죽는다는 암시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카이도와 빅맘이 마그마에 빠지는 건 죽는다는 암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카이도와 빅맘이 화산 속 용암에 빠진 상태에서 화산이 폭발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건 카이도와 빅맘이 어디론가 날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카이도와 빅맘은 어딘가로 날아가 살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카이도와 빅맘의 다음 행적입니다. 물론 카이도와 빅맘이 살아있다면 자신을 쓰러뜨린 루피 로우키드에게 복수심을 가지며 이들에게 향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카이도와 빅맘이 루피 렌과 싸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루피가 카이도와 빅맘과 싸우기에는 카이도와 빅맘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현재 원피스의 결말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싸움이 나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죠. 두 번째 이유는 루피는 자유와 평등을 위해 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피의 목표는 원피스를 찾는 거지만 결국엔 원피스를 찾는 결과는 자유와 평등이 될 것입니다. 루피는 현재 모르지만 루피의 여자군 고대 왕국의 의지를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고대 왕국의 의지가 무엇인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세계 정부와 반대되는 고대 왕국인 만큼 고대 왕국의 사상은 세계 정부의 의지인 차별과 억압의 반대인 자유와 평등일 거로 보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카이도와 빅맘의 의지 역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겁니다. 카이도의 과거 회상 속 록세적단이 괴멸 후 카이도는 백쇄적단에게 공포합니다. 귀족으로 태어났을 뿐인 평화에 지든 권력자들은 전장으로 끌어내려라. 그게 자유와 평등이다. 전쟁만이 인간의 가치를 정한다. 카이도의 말처럼 카이도는 전쟁을 통해 자유와 평등을 꿈꿨습니다. 또한 빅맘은 어린 시절 자신의 모두였던 마더카르멜이 자신에게 모두가 같은 눈높이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꿈의 나라를 만들자라는 말을 들은 뒤 모두가 같은 눈높이에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꿈의 나라를 꿈꿨습니다. 즉 빅맘 역시 자유와 평등의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목할 건 록세적단입니다. 저는 개성 강한 록세적단이 하나로 뭉친 이유는 티치의 말처럼 이해관계가 맞아서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해관계는 천룡인이 지배하는 세상을 뒤집어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앞서 말한 것처럼 카이도 빅맘은 방법이 어떻든 자유와 평등을 꿈꾸고 있고 인수염 역시 어린 시절부터 천룡인에게 내는 천상금 때문에 불행을 맛본 만큼 평등을 꿈꿨으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록세적단이 갑베리를 괴멸시키려던 이유 역시 권력자들을 다 제거하고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들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루피와 세계정부와의 싸움입니다. 분명한 건 원피스의 마지막은 자유와 평등을 만들려는 루피와 차별과 억압의 세상을 유지하려는 세계정부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카이도와 빅맘이 루피가 세계정부와 싸우려는 걸 안다면 루피가 싫어도 더 싫은 세계정부를 위해서 루피를 도와줄 거라는 거죠. 게다가 카이도는 킹에게 말합니다. 내가 조이보이라고? 내가 만들려는 세계는 네가 바라는 세계냐? 이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카이도가 만들려는 세계는 고대 왕국의 사상은 있는 조이보이가 바라는 세계라는 겁니다. 즉 카이도는 형제 같은 킹을 위해서라도 자유와 평등의 세계를 만들려는 조이보이 루피를 도와줄 거라는 거죠. 다만 저는 이 과정에서 카이도의 죽음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카이도는 죽음은 인간의 완성이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오다쌤은 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카이도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즉 카이도의 죽음은 원피스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일 거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이 죽음은 킹이 이으려는 조이보이의 의지, 즉 루피의 의지를 위해 죽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카이도는 킹이 원하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루피가 세계정부와 싸운다는 걸 안다면 자신을 희생하며 루피를 도울 거라는 거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